자, 지금까지 구강관리 기본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했고 배워왔죠. 여러분들도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잇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를 느끼실 텐데, 오늘은 임플란트 주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주변 관리가 자연치 관리랑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의 경험, 저의 방식으로는 관리 기본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의 특수성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요, 자연치의 두께에 비하면 임플란트는 굉장히 좁아요. 임플란트는 가장 두꺼운 임플란트, 주로 많이 쓰는 가장 두꺼운 임플란트라고 해도 5mm 정도밖에 안 돼요. 치아 머리 부분은 거의 10mm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만약에 이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를 넣는다 해도 임플란트는 이렇게 두꺼운 임플란트를 넣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치아, 작은 치아의 사이즈에 비슷한 5mm짜리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5mm짜리 임플란트가 다 이런 정도의 사이즈예요. 자, 그러면은 5mm짜리니까 마치 머리는 이렇게 크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임플란트는 가늘게 되겠죠? 그러면 터치하기가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도 또한 임플란트 속까지 청소를 하실 때도 또한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45도 이렇게 45도로 해서요. 이렇게 꾹 한 두 차례 눌러주시고 속에서도 이렇게 45도, 솔과 치아면이 45도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치아는 이렇게 되면 90도죠? 90도죠. 이렇게 되면 근데 45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콕콕콕콕. 그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나란히 쪼르륵 있으면요. 똑같은 깊이로 들어갈 수가 있죠. 어디에도 부딪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설명드린 자연치의 일반적인 방법, 또 건강한 자연치의 일반적인 방법처럼 이렇게 꾹꾹꾹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옆에는 잇몸뼈 다 있고 두껍고 한데 여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면은 이렇게 자연치와 임플란트를 같이 덮어서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자연치의 잇몸에 부딪혀서 솔이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혼자 있는 임플란트는 하나만 이렇게 콕콕콕콕 눌러주시면 청소가 훨씬 잘 됩니다. 잇몸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임플란트에도 이렇게 세워서 45도 콕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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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뒷면 당연히 하셔야 되고 안쪽 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시고. 근데 치아면이 보시면 원기둥이잖아요. 임플란트는 원기둥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콕콕콕 넣고요. 원기둥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 원기둥을 더 자세히 터칭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지금은 처음 배우실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커스를 눌러서 콕콕콕 누르거나 하나짜리 임플란트 아니면은 잇몸 질환이 있는 임플란트는 더 깊이 닿으려면 다 이런 식으로 콕콕콕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이도 물론 잇몸 질환에 의해서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사이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터칭만 되시면 돼요. 무조건 다 터칭만 되시면 돼요. 임플란트 덴처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겠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도 터칭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쪽 면에서
콕콕콕. 그 다음에 이쪽 면에서 사이드에서 콕콕콕. 반대쪽 사이드에서 45도로 수평으로 가면 안 됩니다. 비스듬하게 콕콕콕. 그 다음에 앞면도 콕콕콕. 그래서 사방을 다 터칭을 해 주셔야 모든 청소가, 필름 청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임플란트 디자인에도 주변에 잇몸 질환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덴처도 틀니도 아주 오랫동안 잘 쓰시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가장 간단한 임플란트의 지지를 받는 틀니 디자인은 이렇죠. 이 부분이 잇몸이죠. 그 다음에 잇몸 속에 뼈가 있죠. 뼈 속에 임플란트가 원래는 여기까지 딱 차 있었을 텐데 반복적으로 터치를 못하면 치아와 똑같은 현상들이 생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염증이 생길 거예요. 오래된 필름이 쌓인 부분은. 그래서 뼈가 서서히 녹죠. 뼈가 녹는 방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천천히 녹으면서 점점 깊어지는 방식으로 녹죠. 그럼 우리는 다시 거꾸로 하는 거죠. 이걸 소리라고 생각하시고요. 소리 꾹꾹꾹꾹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다 닿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뼈가 이렇게 녹고요. 나사 부분이 나오죠. 이거는 자연치와는 또 다른 터칭의 세계예요. 그래서 소리 들어가면 여기도 터치를 해야 되고 여기도 터치를 해야 되고 꼭 눌러서 하나씩 다 터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간혹 이 위에 크라운이 이렇게 슬림하게 나오면 참 좋은데 터치하기가 쉬울 텐데 겉에서 보기에 진짜 치아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 바깥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볼록하게 치아를 크라운을 만드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소리 우리가 위에서 소리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꾹꾹 누르면 근데 소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닿으려고 하는데 잇몸이 꽉 차 있죠. 박테리아 막은 생기죠. 터칭하기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크라운의 디자인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여기를 다 깎아드려요. 제가 해드리는 경우는 아예 이런 부분들은 만들지 않죠. 그래서 터칭하기가 쉽게. 이 케이스를 한번 보실까요?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임플란트 하신 지가 수년이 됐고 일반적인 구강 관리를 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 닿지가 못하니 잇몸 질환이 생겼고 뼈가 녹는 상황이 보시면 이런 뼈가 녹는 현상들이 생기죠. 뒤에는 아주 약간 뼈가 녹고 있고요. 앞쪽은 뼈가 여기까지 녹은 거예요. 약간 뿌옇죠. 근데 첫 번째 터칭을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디자인이 안 되는 거예요. 크라운이 이런 각도로 제작이 되면요, 소를 여기서 꾹 넣어도 안 닿는 부분이 생기죠. 그럼 오래된 필름들이 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꾹꾹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필름들이 잇몸뼈를 파괴시키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크라운 디자인은 소리 쉽게
쉽게 미끄러져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자, 이 임플란트도 오래전에 다른 데서 하신 거예요. 구강관리법은 1년 전에 오셔서요. 그때부터 처음 저한테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보시면 임플란트 나사 모양 주변으로 터칭하기가 잘 안 되다 보니 잇몸뼈가 이렇게 녹은 부분이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약간 어두워졌죠? 근데 관리를 콕콕콕 누르는 관리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제가 1년 후에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사실은 이분이 뒤에 있는 치아가 부러져 가지고 오신 건데 이 뒤에 엑스레이를 제가 찍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누르는 푸싱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면 1년 후에 오셨으면 여기가 더 뼈가 녹았을 텐데 거꾸로 임플란트 주변에도 뼈가 붙었어요.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면 회복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저는 이런 케이스를 그냥 매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케이스는 최근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이 오셨을 때요. 임플란트 모양을 한번 보세요. 크라운에. 이 크라운 모양을 여기 보시면은 볼록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윗부분은 잇몸뼈, 그 다음에 잇몸뼈 이식한 부분이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이 좁은 공간이 잇몸이 꽉 눌려 있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꽉 눌리면 음식이 안 들어가냐? 그런 거 아니죠. 음식 들어가면 또 청소해야 되죠. 청소할 때마다 잇몸이 아프죠. 그 다음 다른 문제, 더 큰 중요한 문제는 이런 S커브나 Z커브를 터치하기가 힘들어요. 이 모든 부분이 잇몸이 꽉 눌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요. 청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기 잇몸이 부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충치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청소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잇몸 질환,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부분에서는 충치 질환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다른 각도에서 찍은 엑스레이죠. 그래서 잇몸 질환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충치가 생겼고, 그리고 나서 13일 후에 오셨어요. 13일 후에 오셨을 때는 이 크라운을 이제 마무리하러 오신 겁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스크린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지금 찍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13일 후에 오셨어요. 크라운을 새로 끼셨어요. 여기 뒤에 충치 있는 부분이 깨끗하게 다 닫혔죠. 자, 더 중요한 거는 여기 크라운 모양을 스무드하게 만들어 드렸고, 그래서 여기 윗부분이 아직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13일 만에 뼈의 변화가 생기는 거, 치조골의 변화가 생기는 거 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임상적으로 이 부분을 체크를 했을 때 염증이 많이 가라앉았고, 잇몸이 부어 있는 것도 가라앉고, 피가 나는 것도 많이 줄었어요. 네. 그 대신 이제 이렇게 되면요, 이 사이에 공간이 좀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랑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치아와 치아, 자연치 사이에서는 공간이 좀 적죠. 하지만 임플란트는 본질상 두께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치는 이만큼 크고요.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사이즈의 자연치를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임플란트로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 공간은 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공간은 청소가 아주 쉽게끔 디자인을 해 놔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이 느껴지는 게 싫기 때문에 예전 치료에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아드렸던 거죠. 이거 제가 한 크라운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조금 공간이 크다 하더라도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비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닿을 수 있게끔 그 전에는 Z 컨투어에 해당했죠. Z 컨투어라는 거는 이제 Z 컨투어라는 거는 이런 모양의 컨투어고, 지금은 아주 완만한 커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터칭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요, 한 6개월 정도 후에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면 여기가 뼈가 선명한 라인이 생길 거예요. 뒤에도 비슷해요. 제가 뒤쪽도 솔로 콕 찌르시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이런 선명한 뼈가 생기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염증이 없는 플랫 컨트롤이 잘 된 부분은 이렇게 선명하죠. 선명한 라인입니다. 지금은 약간 뿌옇죠. 네, 지금은 조금 뿌옇습니다. 이 모든 염증의 원인은 치아 목에 있는 오래된 필름입니다. 이게 다 잇몸 속이에요. 보세요. 이게 뿌옇게 보이죠? 이 부분. 이게 다 잇몸입니다. 그래서 잇몸 속으로 솔이 살짝 들어가서 살살 만지면 그걸로 청소가 끝나는 거예요.